오늘 이분과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 모르시면 간첩이죠. 네, 부동산계의 최고의 전문가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투자는 물론 생산, 소비, 이 전체적인 트리플 악세 시장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악세 시장이 얼마나 계속될까요? 이제 시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지금 크게 충돌하고 있다라면 그 안에서 서로 힘듭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가 또 열렸죠. 서로 보무역주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큰 충돌은 말이 깨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서로 빨리 국가 간에 서로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 내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많이 좀 고민 좀 있으실 텐데요. 부동산 관련 고민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질러도 후회, 안 질러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 또 꼬곡 박사 강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이제 침체됐다 이런 건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는 반드시 소비 시장, 서민의 경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가 좀 극심하게 어려워졌고요. 또한 경기를 또 회복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풀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화랑기 또는 부동산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또 부동산 규제와 정책이 또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좀 막았습니다. 과연 이 부동산 경기 흐름을 막은 이유는 뭘까요? 무언가 물꼬가 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 심리적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자제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심리는 당분간은 또 조절이 되겠지만 다시 규제가 또 풀릴 때는 다시 욕구의 또 발산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뭘 해도 후회할 바는 부동산 투자 뭘 해도 후회할 바에는 내 집 마련을 하라. 오늘의 어떤 그 강의 제목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재화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일부 쓰고 남으면 모아두게 되죠. 저축도 하고 자산을 불립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면 과연 내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 투자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투자를 좀 그냥 쉽게 어디에 보관한다고 개념을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자산을 그리고 모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는 개념, 투자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보관을 한다면 과연 어디에 보관할까요? 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은행에 보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1차적으로 적금 붙죠. 그리고 또 좀 더 이자가 많은 방법으로 은행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보관이지만 하나의 투자겠죠. 그리고 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도 하나의 투자이고 하나의 보관의 방법이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도 내 집 마련하거나 상가를 투자하거나 또는 수익형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더 투자를 해서 이것도 투자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내 재화, 내가 모은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고 좀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보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현금으로 집에 갖고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금을 사두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달러니 엔화니 뭐 이런 또 나름대로 환율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통 보면은요, 주식, 부동산, 은행이고요. 또 좀 더 하이테크, 좀 어느 정도 금융을 아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어디에 투자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자산이 많이 늘어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능력과 각기 어떤 투자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쪽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부동산에다가 보관하시는 분들 투자를 잘못 정해가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 뭐 이상한 곳에 투자해서 월 소득도 없는 뭐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곤욕스러워하고 마치 반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 아시아 경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 이런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곳에는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한 은행에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어느 정도 목돈 만들 때는 은행도 두는데 안정적인 자산이고 또 얼마라도 다서 이자라도 붙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건 단기라든가 또 어떤 목돈을 만들 때를 표현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에 그냥 돈을 넣어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도 좀 투자해서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보면 버는 사람은 많은데 알고 보면 나 자신은 항상 못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버는 사람들은 벌었다고 말을 하지만 날렸다고 말을 하면은 자기의 주변에서 어떤 이런 신용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떨어질까봐 날리는 거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또 주식하려면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인들이라면 그냥 주식 사놓고 10년 묶여둔다면 어떻게 보면 회사만 살아있다면 은행보다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1억이 있고 지금 1억이 있는데 향후 10년 후에 지금의 1억을 내다본다라면 아마 그래프가 부동산, 은행,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봐도 그래프를 알 수 있겠죠. 쉬운 투자. 은행에다가 1억을 두면 언젠가 10년, 15년 뭐 지나가면 분명히 내 자산은 증가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은행에 둔 자산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은행에다가 둔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가기는 어렵겠죠. 다만 1억보다 더 높이 1억보다는 더 많은 돈이 은행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보시면 주식은 많이 오르고 또 때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이것은 골치가 아픕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아마도 주식을 하게 되면 늘 어떤 가슴 조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또 언젠가는 또 많이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신경을 좀 써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내릴 때 좀 더 올리고 내릴 때 올리고 하는 그러한 능력 배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르내림이 분명히 반복됩니다. 뭐 10년 주기설, 8년 주기설 또 있는데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신경을 그리 많이 쓰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매일 사고 팔고 또 은행처럼 많이 넣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살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팔 때 양도세니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면 장기간 가져가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내릴 때 비록 내가 사자마자 내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내릴 때 팔더라도 내가 초기에 샀던 것보다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언제든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금융위기라든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내 집 너무 많은 과감한 어떤 뭐 대출을 받아서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내 집 마련 또는 10년 또는 15년 후 내다를 보고 내 자녀들의
살 수 있는 집들을 한 번 정도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 집 마련하거나 자녀를 위해서 집 사준 분들이 전셋값이라도 올라서 원금이 회수되면 그런 돈으로 주식도 좀 더 해볼 수도 있고 또 은행에 잠시 넣어놨다가 또 좋은 시기가 되면 더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과 같이 이렇게 힘들 때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나중에 10년, 15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 그냥 안정적인 투자다. 그리고 나는 한번 사놓으면 그냥 평생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져간다면은요, 좋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냥 주거할 만한 집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집 마련을 그냥 꾸준히 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또 이렇게 후회하는 부분은요, 은행에다가 과거에 1억, 2억 모아놨는데 10년, 20년 은행에다 모아두고 그냥 이자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막상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도 하신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야 저를 찾아오지 않겠죠. 주식해서 대부분 실패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서 하는 얘기가 그때 주식에서 또 돈을 벌었을 때 부동산을 하나 사놨으면은 좀 내가 이렇게까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사놓고 이상한 땅 사놓고 그냥 아직까지 개발도 안 되고 그냥 뭐 개발 호재에다가 뭔가 콩깍지를 쓰여가지고 투자했더니 지금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은행이든 그냥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항상 어떤 영역이든 전문가가 있으시니까 전문가와 상의해서 평생 후회하지 않을 그런 투자법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잠시 불안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하고 확실하다. 왜 확실하느냐?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 내 부동산 자산은 안전한 자산 가치의 상승과 안전한 지킴이 국가가 등본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울 때 어떤 현금을 많이 묻어두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